이 영상은 귀화종합평가 필기시험에서 꼭 알아야 하는 사회 부분이 문장들에 대한 설명과 문제들입니다. 한국의 국기와 국가는 무엇일까? 한국의 공식 국가명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에는 평화와 화합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태극기이고요. 평화와 화합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는 무엇이라고요? 애국가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무엇?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화와 문자는 무엇입니까? 국화는 뭐예요? 꽃. 한국을 상징하는 꽃은 뭐예요? 무궁화입니다. 한국의 국가 문장은 무궁화와 태극기 모양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안에 부분 태극기 모양이고요. 겉에 부분, 이 부분은 지금 무궁화 모양이죠. 한국 고유의 문자인 한글은 1443년에 조선이 누가 만들었다고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과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따 만들어졌습니다.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것들이 공통점은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무엇을 알아나요? 네, 이 부분은 한국의 상징인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였죠? 네. 두 번째, 태극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태극기는 빨강은 불, 파랑은 물. 틀렸죠? 빨강은 존귀, 파랑은 뭐예요? 희망을 나타냅니다. 태극기 사괴는 존귀, 희망, 평화, 조화를 의미한다. 네, 존귀, 희망, 평화가 아니고요. 사괴는 하늘, 땅, 물, 불을 의미합니다. 태극 문양이 중앙에 있고 주변에 검정색이 사계가 있다. 네, 이건 맞죠? 태극기는 국경일 및 기념일에만 대문이나 창문에 달 수 있다. 기념일에만 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언제든지 달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화와 국가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 문장은 대통령이 권위를 상징한다. 국가 문장이 대통령 권위를 상징할 수 없죠.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죠. 국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궁화는 나라를 상징하는 꽃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무궁화는 나라를 상징하는 꽃이지 사랑하는 꽃은 아닙니다. 무궁화는 최근에 한국을 상징하는 꽃으로 지정되었다. 무궁화는 최근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한국을 상징하는 꽃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국가 문장은 무궁화와 태극기 모양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문장은 태극기와 무궁화와 태극기로 만들어졌다. 맞습니다. 4번 다음은 한국의 국가인 애국가의 일부이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다음 뭐예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네,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네. 애국가는 필기시험에서 꼭 1절부터 4절까지는 다 아셔야 됩니다. 꼭 외우고 가셔야 돼요.
가사 꼭 알아야 됩니다. 5번 다음 중 아래 그린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고유 문자인 한글은 1443년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한글의 자음은 혀, 목, 입술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 땅, 사람 모양을 본따 만들었다.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모두 24개의 24개의 문자를 조합하여 만든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다. 세종대왕이 학자들과 함께 만든 책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을 만든 목적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여 10월 9일로 한글날로 정했다. 한글날은 언제?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이 책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였고 세계 곳곳에서 문맹을 없애는데 공이 큰 사람이나 단체에게 세종대왕상이라는 이름의 상을 주고 있다. 자, 뭐예요? 한글을 만든 후 문맹이 많이 늘어났다가 아니고 문맹이 줄어들었다가 되는 거죠.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네. 자, 훈민정음은 해례본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죠. 예, 책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였다. 한글의 자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따 만들었다. 본따가 아니고요. 본따 만들었다. 한글이 자음이 아니고요. 뭐예요? 한글의 모음이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죠. 모음이 하늘, 땅, 사람을 만들었다. 한국 정부는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을 한글날로 지정하였다. 자,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이 아니고요. 무슨 날? 한글을 만든 날. 만든 것을 기념하여서 만든 것 기념. 기념하는 날이 한글날입니다. 네. 6번 한국의 국경일 중 국가를 위해 자신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이날은 현충일입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날은 현충일. 자, 3.1절은 언제요? 3월 1일 3.1 운동을 기념하는 날. 제헌절은 언제요? 7월 17일. 무슨 날? 헌법을 만든 날. 헌법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 광복절은 언제? 광복절은 8월 15일. 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것을 기념하는 날. 광복을 맞은 날은 언제? 1945년 8월 15일. 자, 구술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구술형 문제는 문장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읽으신 다음 시험관이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글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대답하여 봅시다. 국가 상징이란 한 나라가 자신이 나라를 여러 나라에 알리기 위해 그 나라를 대표하는 내용을 그림, 문자, 도형 등으로 나타낸 공식적인 상징을 의미한다. 세계의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기초로 국기, 국가, 국화 등을 국가 상징으로 정하여 국민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자신이 나라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 상징으로는 태극기, 국기, 애국가, 국가, 무궁화, 국화, 국세, 나라 도장, 국가 문장 등이 있다.
국가 상징을 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상징을 정하는 이유 문장 속에서 찾아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상징을 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국민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자신이 나라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상징을 정하겠죠? 이제 꼭 존칭어를 써야 됩니다. 높임말을 쓰세요. 두 번째, 한국의 여러 가지 국가 상징 중에 한국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한국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건 무엇인지, 자, 무엇인지는 각자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겠죠. 어떤 분은 국기라고 얘기할 거고요. 어떤 분은 국가라 생각할 거고, 어떤 분은 국화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각자 자기 생각을 말을 하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태극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행사나 세계 경기에서 태극기는 한국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태극기라 상징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상징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